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6일차 수업도 시작을 할 거고요. 어제 수업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까지 이제 JDBC 사용하는 거는 이제 일단락을 시킬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다른 거 더 건드리지 않을 거고, 웹 개념에서 오늘부터는 조금 다른 내용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한동안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조금 넘짓 배우시게 될 HTML 그리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얘는 jQuery.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그냥 순수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있고, 얘를 좀 다른 이 jQuer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조금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편하게 쓸 수 있는, 웹 개발자들이 좀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법인 이 친구 jQuery까지 배울 거예요. 이런 걸 좀 진행을 할 건데, 아무래도 수업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은 STS나 뭐 XMPP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내용만 일단 한 일주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켜놓으시는 건 괜찮지만 수업에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를 배우는 동안에는 우리 이거 쓸 거예요. 이거 코드펜이거든요. 여러분들 코드펜 써보신 적 있나요? 혹시 위키 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었나요? 따로 안 해주셨어요? 오케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뭐 나중에 시작해도 상관없고 뭐 먼저 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상관없는 건데, 일단 코드펜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그냥 구글에 코드펜이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자, 여기를 그냥 들어와 보시면 저는 현재 여러분들한테 수업 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오른쪽 상단에 아마 로그인과 회원가입 이런 거 있을 텐데 회원가입 따로 할 필요 없고요. 그냥 로그인해서 뭐 GitHub 연동 혹은 구글 연동 이런 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뭘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GitHub 계정은 다들 있으시니까 GitHub 계정 연동으로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면 아마 높은 확률로 이 트렌딩 여기가 잡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어차피 뭐 상관없습니다. 크게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일단 딱 들어왔을 때 로그인까지 완료를 하셨으면은 여기 한번 가볼게요. 간단한 설정 하나 확인하고 갈 거예요. 아마 되어 있긴 할 텐데 혹시 빠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눌렀을 때 하단에 어카운트 세팅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어카운트 세팅스. 자, 얘를 클릭. 그러면 왼쪽에 세팅스라고 하면서 이렇게 메뉴들이 나왔는데 요 중에서 에디터 프리퍼런시스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다른 거는 뭐 크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 자, 눌렀을 때 일단 뭐 테마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어두운 거 좋아하시면 다크 쓰시고 밝은 거 좋아하면 밝은 거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폰트 이런 거 다 있는데 여기는 다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얘만 좀 코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에 대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시스의 2 이것만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와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얘가 저처럼 지금 체크박스가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 코드펜을 가지고서 HTML과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HTML도 마찬가지고 CSS도 마찬가지고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금방 또 배우시게 될 건데 젠코딩 혹은 에밋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HTML이나 이런 친구들을 쓸 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자동 완성 그리고 압축어 이런 것들을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기능이. 근데 얘를 꺼놓으면 그게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하나 타이핑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말도 안 되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동 완성 기능을 끄고 작업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쪽 분야는.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 따로 설정 안 건드렸으면 아마 높은 확률로 체크가 되어 있긴 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어떤 세팅 값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일단 체크 잘 돼 있는 거 확인하고 별도의 저장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이거 누르죠, 이거. 이 로고 누르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여기로 와서 이 트렌딩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잠깐만 살펴볼 겁니다. 이 트렌딩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코드펜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근데 이거는 조금 이따 보시게 될 건데, 이 화면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코드를 짠 거예요. 그 코드가 실행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자기가 만든 걸 이렇게 자랑하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좀 유심히 들여다보시면은 정말 대단한 것들이 좀 많아요. 여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껴있지 않아요. 서버의 개념, 서버 사이드 언어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화면을 이렇게 구성했다까지예요, 일단. 근데도 되게 생각보다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좀 하나 정도만 봐볼 건데, 뭐가 좋을까? 이거 좀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근데 얘는, 아니야, 뭐 스크립트 없는데? 다 주석이네요. 스크립트 없고. 자, 이것도, 그냥 여기에 뭔가 코드가 보이죠? 이 코드, 플러스 이 코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화면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거 누르면 가요, 이렇게. 이렇게.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아주 간단한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HTML과 CSS 가지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여기 보시면은 CSS 옆에 가로라고 해서 SCSS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우리가 배우는 CSS랑은 조금 달라요. 엄청 많이 다른 건 아니고 조금 다른데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이걸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예를 들어서요.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건데 얘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 jQuery 배운다고 했죠. 이런 것처럼 약간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그 CSS의 근본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근데 사용법이나 문법, 적용할 때 활용법 이런 게 조금 다른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것도 뭔가 이건 제 마우스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얘가 제 마우스가 포인터가 움직이면 그걸 따라와서 선을 그려주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대신에 이런 걸 하려면 조금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스크립트 쪽도 사용이 됐는데 우리가 어차피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배울 거니까 우리도 나중에는 이런 거 할 수 있다.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하실 때 이 트렌딩 쪽에 와서 내 프로젝트에 이런 거 좀 끼워 넣으면 좋겠는데? 라는 게 있으면 이거 가져다가 써도 돼요. 여기서 코드 같은 거 좀 가져와가지고 이 부분 파트를 내 거에 좀 적용시켜 볼래? 하면 가져와서 그대로 프로젝트에 입혀서 프로젝트의 퀄리티를 올려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나 이런 거 만들었어요. 자랑하고 코드를 공개했다라는 건 오픈소스라는 거예요. 갖다 쓰고 싶으면 쓰세요가 된 거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시간 있을 때 한번 궁금하시면 쭉 둘러보시고 우리는 얘를 누를 겁니다. 얘. 이쪽에 있는 펜이라고 하는 이 친구 얘를 누르면 그냥 새 연습장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새 연습장 하나 만들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으로 수업 참여하실 때 이 코드펜 하나 열어서 로그인 해뒀다가 이 펜 하나 열어놓으시면 돼요. 기록은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되는데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근데 수업 시작할 때는 항상 이 처음 연습장 하나 꺼내 놓는 걸로. 자, 그럼 이제부터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뭔지에 대해 가볍게 한번 짚고 갈 겁니다. 자, 첫 번째 HTML 우리 이거부터 배울 건데 자, 얘는 이거 몰라도 돼요. 자, 제가 지금
얘를 이제 풀어서 풀네임을 좀 적어봤는데 얘 그냥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자, 의미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랭귀지. 이 뜻이 뭡니까? 언어죠, 언어. 하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얘를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기에는 개념이 좀 애매해요. 이 HTML은. 그래서 완전히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진 않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는 언어가 맞기는 해요. 근데 이 언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이런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배우는 CSS. 사실 그 다음도 아니에요. 같이 병행해 나갈 겁니다. 이 친구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플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얘도 의미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처음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얘는 스타일 시트래요.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가 혹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네, 꾸며주는 애입니다. 꾸며주는 애. 네, 스타일 꾸며주는 애예요. 그러면 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화면을 구성할 거고요. 그렇게 구성된 화면을 얘로 꾸며줄 거예요. 그겁니다, 이 둘은. 그래서 얘만 가지고는 아까 트렌딩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이쁘장한 효과들을 절대 줄 수 없어요. 얘는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얘는 진짜 그냥 화면에 뭔가를 나타내주는 용도고 얘가 화면에 나타난 아이들의 디자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JS 얘는 이제 그냥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이 친구는 뭐 하는 애냐면 얘가 화면에 어떠한 구성을 나타낼 거고 이 친구로 인해서 얘를 꾸며줄 거라고 했어요. 이쁘게. 자, 이렇게 꾸며지고 화면에 나타난 얘네들한테 역할을 부여할 거예요. 너 이런 거 해. 혹은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해. 이런 거. 그걸 JS가 할 겁니다. 아까 제 마우스를 포인터를 따라서 움직이던 이런 그 효과 있죠. 이런 것들도 스크립트에서 뭔가 얘네들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개념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해가 딱히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프론트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사실 난이도로만 봤을 때 우리가 뭐 자바를 배운다거나 아니면 얘를 가지고 뭐 DB를 또 배워서 뭐 플러스를 시킨다거나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해서 난이도적으로는 얘네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얘네들은 상당히 직관적인 애들이고 애초에 코드 문법이나 이런 것들조차도 되게 직관적이고 썼을 때 여기에 그냥 그려져요 화면에 내가 쓴 것들이 이렇게 그리고 내가 쓴 것들이 바로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크게 이해가 필요한 애가 아닙니다. 약간의 암기 플러스 그냥 숙달 반복 숙달이에요. 물론 스크립트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겠지만 얘네 둘에 한정돼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겁니다. 복습을 많이 안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남은 시간에는 그동안 해왔던 거 복습하면 돼요. 그동안 해왔던 게 나는 완벽해.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면 다른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 HTML과 CSS를 배우고 나서 자바스크립트까지 배우고 나서 바로 JSP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 JSP라는 이 친구한테 들어가는 문법이 얘를 쓸 거고요. 이 HTML 문법이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JSP 파일을 꾸며주는 애를 얘가 할 겁니다. 바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스크립트로 얘를 동작하게 할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부여할 건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자바 플러스 DB까지 배웠죠. 여기에다가 자바 플러스 DB까지 갈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거 결국 JSP를 위해서 이런 걸 공부하는 건데 얘네를 공부할 동안 만약에 전에 했던 이 친구들을 까먹어요. 그럼 이제 야단이 나겠죠. 우리 이거 공부 끝나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접목시킨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내용이 지금 숙지가 안 됐다?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을 때 얘를 확실하게 붙잡아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 이제 새 연습장 켰을 때 우리 당분간은 이 JS 스크립트를 안 쓸 거라서 이거 이렇게 영역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좀 밑으로 내려놓고 HTML과 CSS만 한 반반 정도 해놓고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언제든지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자, 이거 따라치지 마시고. 자, 제가 지금 이쪽에다가 뭐라고 쳤어요. 우리가 그냥 텍스트, 글자를 친 거죠.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텍스트를 봤을 때 얘가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다라고 하면 누가 제목이고 누가 본문인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정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겠죠? 누가 제목이에요? 얘가 제목이겠죠. 얘가 제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일단 위치적인 부분 하나 있을 거고, 그리고 얘가 설령 이 자기소개라는 글자가 이 밑에 있었다고 한다고 해도 이 텍스트 안에는 제목과 본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맞춰보세요라고 하면 이걸 제목으로 찍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압축시킨, 함축시킨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자, 이건 사람의 입장이고 컴퓨터는 얘를 보고 누가 제목이고 누가 본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컴퓨터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얘나 얘는 똑같은 텍스트일 뿐이에요. 얘가 뭐 제목이야, 얘가 본문이야 이런 거 없어요, 얘한테는. 있다고 막 알려줘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컴퓨터한테 제목과 본문이 있어 찾아봐 못 찾죠 얘는. 똑같은 텍스트일 뿐이라 구별을 할 방법이 없어요 얘는.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친구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목이고 이게 본문이야 라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네요. 올바르게 알려주려면.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HTML 문법을 사용하게 될 건데 그 문법은 사실 얘입니다. 태그. 자, 우리는 태그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얘가 어떤 역할이야, 얘가 어떤 역할이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이런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자, 근데 이 태그 여러분들이 태그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흔하게 옷에 붙어 있는 것도 태그고, 그죠? 옷에 있는 뭐 이런 것도 태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SNS 같은 거에 있는 해시태그 같은 거, 그것도 다 태그죠. 다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예시로 이게 인스타라고 해볼게요. 인스타 피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시물. 여기에 이제 작성자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어떤 사진이 들어있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이것까지 해줘 그냥. 여기다가 샵 분산도 샵 감성 카페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해시태그 달아놓은 거죠. 이 해시태그는 왜 달아요 사람들이? 이걸 다는 이유가 뭐죠? 그죠? 누군가가 인스타라고 하는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검색 기능으로 둔산동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이 둔산동이라는 해시태그가 걸려있는 애들을 찾아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목적이죠. 그럼 얘는 사람을 위한 거네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네. 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시태그를 다는 이유는요. 사람을 위해서는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그 근본적인 이유를 넘어서 사람이 활용하기 편해지는 과정이 생기는 거지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에
둔산동 감성 카페 어떤 그 카페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카페를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봐도 얘 사진만 봐도 알겠죠. 이거 어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사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요즘에 물론 뭐 AI 혹은 뭐 MI가 아니지 ML 혹은 DL 이게 이제 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약어로 표현하는 건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비슷한 이미지들을 막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키면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위치를 찾아주는 이런 거 가능은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런 사진 학습을 통하고 나서의 일인 거고 이거 하기 전에는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사진 보고 얘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왜? 어디를 찍어놓은 사진 이게 만약에 둔산동이든 한강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컴퓨터한테는 얘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아까 여기서 말했던 똑같은 텍스트로 취급을 받는다 이것처럼 얘가 안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까지는 컴퓨터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이미지일 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해시태그를 담으로써 이걸 달아줌으로써 컴퓨터한테 이 사진은 둔산동에 있는 감성 카페야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HTML 여기서 태그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이런 것들의 목적을 알려준다라고 했죠. 같은 논리예요. 똑같은 태그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 한번 보죠. 띄어쓰기가 어떻게 됐더라? 자, 일단 대충 했습니다. 자, 얘를 딱 보시고 얘를 봐보세요. 어때요? 자, 일단 저는 지금 한 소절씩 줄바꿈을 해가면서 네 줄을 작성을 했는데 여기 심지어 라인 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줄이 맞죠? 근데 여기는 일단 한 줄, 그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동해물과 띄고 마르고 닳도록 띄고 이렇게 했어요. 띄어쓰기를 막 넣었어요. 잘 띄고 있죠? 동해물과 띄고 여기 띄고 보호와서 띄고 잘 띄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띄어쓰기가 들어갔네요. 어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공통점이 뭐예요? 요, 여기서 줄이 바뀐 시점들이죠. 여기서 줄이 바뀐 시점에 줄이 바뀐 게 아니라 띄어쓰기가 한 칸 들어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일단 이겁니다. HTML 안에서 우리가 그냥 텍스트를 사용을 하면 얘네들이 줄바꿈 혹은 띄어쓰기 이것들을 공통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백 한 칸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띄어쓰기를 여러 개를 넣어도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얘는 지금 이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세팅스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하단에 비헤비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라고 되어 있거든요. 얘가 이렇게 저처럼 ON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다가 어떤 걸 입력했을 때 얘가 자동으로 일정 시간 지나면 여기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근데도 띄어쓰기를 더 안 하죠. 여러 칸의 띄어쓰기 혹은 줄바꿈 이거를 공통으로 공백 한 칸으로 따진다. 근데 이것도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어때요? 제가 쓴 대로 됐죠. 띄어쓰기 한 만큼 띄었고 줄바꿈도 잘 먹었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제가 지금 여기에 쓴 이 PRE라고 하는 이 친구 그리고 여기에 뭔가 똑같은 형태지만 얘는 꺽쇠 PRE 꺽쇠 닫기 여기는 꺽쇠 슬래시 PRE 꺽쇠 닫기 이랬죠. 자, 이 친구들이 태그예요. 그래서 HTML 안에는
이런 지금 제가 PR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던 게 인정을 하면서 내가 쓴 대로 모습이 바뀌는 형태. 그럼 뭔가 지금 얘네 능력을 갖고 있는 거겠네요. 이 태그는. 얘 형태를 변환시켜 줬으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안 나오던 애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태그를 쓴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을 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서브젝트고 얘도 서브젝트로 바뀌었죠?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얘는 이 태그가 있나 없나 똑같죠? 그렇다라는 건 이 태그들마다 기능이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태그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태그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태그를 달고 안 달고의 차이는 컴퓨터한테 얘가 뭔지 알려줄 수 있냐 없냐의 차이. 지금 우리는 이 태그를 달았기 때문에 이 컴퓨터한테 지금 이 안에 쓰여져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 친구는 서브젝트로서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의미로. 잠깐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이렇게 해보죠. 제가 지금 또 태그를 다른 애로 바꿨어요. 그쵸?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로 변화를 잘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이 사라졌죠? 또 어디 갔어요? 분명히 여기 쓰여 있고 태그로 감싸진 것 뿐인데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그쵸? 이게 진짜로 없애버린 게 아니라 존재하는데 이 태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여기에 직접 그려지지 않는 것 뿐이에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태그들이 있다. 이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은 태그들도 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서브젝트는 실제로 HTML 문법 안에 존재하는 태그는 아니에요. 정말 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제가 만들어낸 태그입니다. 얘는 능력이 없어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PR이나 이런 친구들은 능력이 있었죠? 지금 제가 뭐라고 div 이런 걸 썼는데 능력이 있네요. 바뀌었으니까. 이런 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미 쓰라고 정의해 놓은 문법 안에 존재하는 태그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서브젝트 같은 거 이거 제가 만든 거라고 했죠. 능력은 없어 보여요. 일단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써도 문제는 안 돼요. 내가 만들어서도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가능해요. 뭔가 지금 변화를 줬습니다. 제가 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써도 된다. 근데 만들어 쓸 일은 없어요. 굳이 그런 느낌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태그가 어떤 식으로 뭐 능력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고 뭐 만들어 쓸 일은 없다고 했는데 뭔가 되게 많아 보여요. 자, 이제 그 친구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부하면 좋은지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구글에다가 W3 스콜스라고 쳐볼게요. 이거 한글로 쳐도 나옵니다. W 숫자 3 스쿨즈라고 쳐도 나와요. 검색을 해보시면 W3 Schools 온라인 웹 튜토리얼스라고 되어 있어요. 얘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상단에 우리가 지금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배운다 그랬는데 여기 다 있네요. 그렇죠? 심지어 SQL도 있죠? 파이썬도 있고 자바도 있고 PHP도 있고 되게 뭐가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문법이나 기초적인 내용들 이런 것 다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교육용 사이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튜토리얼스 누른 다음에 Run HTML 얘 누를 거예요. 들어가시면 뭐가 쭉 많습니다. 네, 여기서 얘를 좀 내려보면 아예 끝까지 내리세요. 그럼 여기에 HTML 태그 리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를 클릭. 그럼 여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HTML 안에서 쓸 수 있는 태그들이 쭈루룩 다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이거. 이 페이지가 끝이 아니에요. 넥스트가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더 있어요, 더. 엄청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 많은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태그를 다 알아야 되나요? HTML 쓰려면은 이거 공부해야 되나요? 뭐 해도 하면 당연히 좋기는 하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이제 웹 개발을 위해서 얘를 다루는 건데 웹 개발에서 사용하는 HTML 태그는 진짜 아무리 많이 쳐봐야 이 정도밖에 안 써요. 이 안에 있는 거 다 안 쓴다는 얘기예요. 진짜 많이 쳐야 10개에서 15개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 HTML 같은 것도 웹 퍼블리셔나 웹 디자이너 이쪽으로 직종이 넘어가게 되면 사실 태그를 많이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으면 좋아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많이 알고 계시고. 근데 저희는 그쪽보다는 이제 웹 개발자로서 좀 다른 분야를 하기 위해 얘를 거치는 과정이라서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그쪽 길을 원하시는 그 퍼블리셔나 디자인 쪽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사실 지금 이 수업보다는 프론트엔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좀 더 맞아요. 근데 뭐 둘 다 배워서 본인이 더 잘 맞는 거 골라가면 더 좋은 거고 그런 거니까 어쨌든 한 10개에서 15개 심지어 우리 공부 시작하는 이 단계에서는요 한 3개? 3개도 많긴 한데 요 정도만 알면 돼요. 3개 정도? 차차 늘려나가긴 할 거지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공부하는 중에 이런 태그가 있나? 궁금하면 와서 쳐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까 제가 써봤던 TRE 한번 쳐볼까요? 나오네요. 그리고 뭐 아까 봤던 div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많이 둘러보시면 좋다. 자, 그러면 한번 살려놓고 가자. 두 줄만 가지고 좀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는 서브젝트라고 하는 태그 지금 이거 안 따라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몰래 컨텐츠 하는 방법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만큼 딱 봤을 때요. 우리가 이제 이 서브젝트나 컨텐츠 이런 친구들이 꺽쇠로 시작하고 꺽쇠로 이렇게 닿는 이 친구들이 태그라는 건 알았죠. 그리고 이 태그는 화면에 나와요? 안 나오죠. 만약에 이 텍스트도 화면에 나온다면 지금 이것보다 훨씬 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태그는 일단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태그로 써놓은 이런 애들은 화면에 나오지 않는다 이건데 지금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만큼만 딱 봤을 때 이 안에서 태그는 몇 개 같아요? 태그의 개수. 지금 이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태그의 개수. 4개. 다른 의견? 2개.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이게 4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태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신 걸 거고 2개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요거 하나, 이게 하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신 거겠죠? 사실 여기서 뭐 1개고 3개고가 나올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얘는 제가 질문한 게 태그의 개수를 물었죠? 얘는 4개입니다. 4개. 왜 4개냐면 얘는 앞에 슬래시가 없는 이 친구는 여는 태그라고 해요. 그리고 얘 뒤에 슬래시가 붙어있는 이 친구는 닫는 태그라고 합니다. 얘네 둘이 한 세트가 맞아요. 이렇게 세트로 한 쌍을 이루게 되는 건 맞는데 태그의 개수로만 보면 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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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예요. 근데 얘네가 한 쌍을 이루기 때문에 여는 태그가 없는데 닫는 태그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닫는 태그가 없는데 여는 태그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높은 확률로 한 90% 정도는 이 여는 것과 닫는 거를 세트로 사용을 해요. 근데 100%가 아니죠. 90%잖아요. 그럼 10%는? 이 10%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셀프 클로즈드 태그라고 해서 닫는 태그가 없어요. 여는 태그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이게 문법이에요.
닫는 태그를 써도 에러가 나진 않지만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애가 한 10% 정도 돼요. 근데 이것 중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 해봐야 한 3개, 2개, 3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인 거고. 그럼 얘가 지금 태그가 총 4개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한 쌍, 여는 것과 닫는 게 한 쌍으로 이루어진 이 두 태그가 한 쌍으로 이루어진 이 한 줄을 가지고서 우리가 엘리먼트다라고 해요. 얘는 이제 한국말로 요소라는 얘기입니다. 요소. 이 엘리먼트. 그러면 지금 엘리먼트는 몇 개예요? 2개인 거죠, 2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루어진 그 한 쌍, 그 친구를 하나의 엘리먼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먼트는 여기 하나, 얘 하나 해서 2개. 2쌍이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이제 잠깐 CSS 쪽으로 넘어가 볼 건데 얘도 너무 쉽습니다. 이 CSS한테 우리가 이제 HTML 안에서 컴퓨터한테 인지시키려고 이런 태그를 사용했다 그랬죠. CSS한테도 비슷해요. 얘한테 일을 이제 좀 시키려면은 우리가 중괄호를 무조건 써야 돼요. 얘한테 일 시킬 거야. CSS 가동 시킬 거야. 그럼 일단 중괄호예요. 제가 이거 뭔지는 설명 안 드렸지만 컬러 어쩌고 레드 했어요. 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얘가 일을 하고 있다면 레드니까 어딘가는 빨간색이 되어야 되겠죠. 얘를 아직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한테 일 시킬 때 중괄호 연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누구한테 가서 이 일을 할 건지를 아직 우리는 정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중괄호 앞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쵸? 얘는 누구예요? 이 태그 이름이죠. 제가 컴퓨터한테 이 태그가 나는 앞으로 얘를 서브젝트라고 하는 요소로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알려줬더니 그걸 적어줬더니 그거에 해당하는 애한테 가서 이러한 일을 했네요. 얘는 CSS에서 이 중괄호 앞에 오는 이 부분은요, 이제 이러한 작업을 누구를 찾아가서 할지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자라고도 하고,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검색한다 해서 검색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둘 다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들이에요. 근데 보통 선택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서브젝트 태그를 찾아가서 난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한 거고, 서브젝트 태그를 찾아왔더니 얘가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얘의 색깔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컬러 레드에 대해서 설명드린 게 아예 없어요. 근데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글자색이 바뀌었죠. 그러면 컬러라는 이 친구는 글자색을 바꾸는 친구구나, 그거예요. 상당히 직관적이죠. 거의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 85%에서 90%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직역 때려보면 뭐가 바뀔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머지 한 10%에서 15% 정도, 얘네들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솔직히 유추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상당히 직관적이에요. 그리고 자주 쓰다 보면 자주 쓰는 애들은 또 눈에 익어요. 그것들을 거의 주로 쓰는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 친구들 안에서 많이 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나요? 없죠? 이게 뭐 하는 애예요? 네. 글자의 배경색 지금 노란색으로 들어갔잖아요. 배경색 바꾸는 애예요. 백그라운드 뒤에 컬러 색깔 뭘로? 골드로. 자, 근데 제가 얘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동 완성으로 딱 쳤더니 일단 이런 게 떴어요.
이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자, 크롬에다가 컬러 피커라고 검색을 하면요, 컬러 피커예요. 컬러 피커. 이렇게 검색을 하면 그 크롬 안에서, 구글 안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색상 선택 도구가 나와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깔 대충 그냥 아무거나 뭐 이런 걸 골랐다.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헥스라고 돼 있고요, RGB라고 돼 있고요, 뭐 CMYK, 뭐 HSV, HSL 이런 거 있는데, 자, 이 5가지 중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코드펜 연습장에서 봤던 그 샵 누구한테 붙어 있어요? 헥스한테 붙어 있죠. 지금 이 코드펜 여기서는 헥사 코드를 쓰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얘를, 이 헥사 코드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요.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면 색깔 들어가요. 우리가 원하는 색깔 이런 식으로 골라서 쓰는 거예요. 이거 코드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코드 외우는 거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흔하게 아는 색상, 색의 3원색 RGB, 레드 그린 블루 RGB, 얘도 쓸 수 있어요. 자,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넣으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는 안 돼요. RGB를 쓸 때는 RGB 하고 소괄호를 열어준 다음에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을 이 소괄호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럼 색깔 들어갔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를 더 쓸 수 있어요. RGBA라고 해서 여기 뒤에다가 컴마 하나 더 찍고 0도 필요 없어요. 0.5 이런 거 넣으면 같은 색인데 투명도가 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색깔의 의미로 보면은 이게 명암이라고 해야 될까? 채도라고 해야 될까? 아, 명암이 낫겠네요. 명암이 좀 낮아졌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 투명도가 낮아진 거니까. 비슷한 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투명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0.9 하면은 1이랑 가까우니까 얘가 많이 투명함이 거의 없는 느낌인 거고, 맥시멈은 1입니다. 이게 원래. 0이면 아예 투명. 0.1만 돼도 0.1이 안 나와? 제 화면에서는 안 보여가지고, 네. 여기선 보이는군요. 오케이. 제 화면에서는 요 정도 되니까 보이네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투명도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CSS를 다루다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은 알긴 해야 돼서 알려는 드릴 거예요. 근데 외우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어요. 자, RGB. 얘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활용해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친구예요. 각각 자리가 0부터 255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셋 다 0이면 검은 거, 검은색입니다. 셋 다 255면 하얀 거, 투명 아니에요. 하얀 거예요. 투명이 아니라 하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글자색이 백그라운드 컬러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도 RGB 쓸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아니다, 이거 말고 얘를 2호로 하고 얘를 0으로 바꾸자. 이렇게 투명한 게 아닙니다. 하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하얀색이니까 뭐 상관없겠다. 자, 여기만 255다. 빨간 거.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만 255다. 그린. 0. 여기만 255다. 블루. 레드, 그린, 블루니까. 이렇게 빨간색과 초록색과 파란색을 섞어가며 색조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했던 이 헥사코드 있죠? 얘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6자리가 기본인데,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둘 다 허위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얘를 그러면 다시 검은색으로 바꿔놓고, 아니지, 반대가 돼야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얘를 돌려놓고, 자, 모두 F면 하얀색, 모두 0이면 검은색, 그리고 얘만 FF면 빨간색,
중간에만 FF면 초록색, 마지막이 FF면 파란색. 얘도 결국에는 레드, 그린, 블루예요. 근데 숫자를 0부터 255까지 쓰는 거는 RGB라고 하는 거고, 이 헥사 코드,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코드를 가지고 하면 헥사 코드가 되는 거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색이 있죠. 조금만 채도가 달라져도 다른 색이니까 그 색들을 우리가 골드, 레드 이런 표현으로 단어로 모든 색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절대 외워서 쓸 필요는 없지만 얘가 동작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쓰긴 좀 더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조금 어두운 약간 회색 같은 거 때려 받고 싶으면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어두워진다? 밝아지는 거였네? EF. 이게 좀 더 밝아지는 거군요. 그러면 응? F? 이것도 참 이거가 잘 안 보이죠? 여기서도 안 보이네요. 제 화면에는 아예 안 보여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때려 박아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골라서 써도 되니까 큰 상관없다 라는 겁니다. 이거 끄지 말고. 자,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이거 끊기가 좀 애매해서 이제 끄고 너도 돌아와. 여기는 그냥 이걸로 하죠. 자, 제가 자, 이거는 이게 낫겠다. 여기를 잘 보시면은 뭔가를 추가했어요. 밑에 컨텐츠를 찾아가서 이러한 일을 해줘 라고 했더니 잘 찾아가서 일을 했죠. 서브젝트 안에 얘 말씀드린 적 없지만 얘 뭐 하는 애 같아요? 실제로 글자의 크기를 바꿔줬죠? 키워줬어요? 글자 크기 조정하는 애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직관적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거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 아시겠죠? 왜냐면 얘가 서브젝트라고 하는 애를 찾아가서 일을 할 건데 지금 서브젝트가 몇 개예요? 또 하나 생겼으니까 얘한테 찾아가서 얘도 일을 할 거고 얘 찾아가서 얘도 일을 할 거잖아요. 그쵸? 이 텍스트가 같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놨다고 해도 찾아가서 일은 잘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몇 개의 엘리먼트에 접근한 거예요? 자, 두 개 일단. 한 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얘는 이제 두 개의 엘리먼트에 도달을 한 거예요. 얘도 하나의 엘리먼트죠. 얘도 하나의 엘리먼트입니다. 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루어진 한 쌍이 하나의 엘리먼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랑 얘는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엘리먼트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거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얘를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도 당분간은 이런 표현을 좀 쓸 겁니다. 이 친구들, 이런 하나의 엘리먼트들, 얘네들을 앞으로 제가 배우라고 부를 거예요. 배우, 액터, 연기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CSS 안에 있는 이 하나의 중괄호로 엮여있는 이라는 친구들 있죠. 얘네들을 각각 스타일리스트라고 부를 거예요. 스타일리스트.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자바스크립트의 영역이 나오기 시작하면 얘는 이제 감독이라고 할 겁니다. 감독. 자, 의미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얀 색깔 이 부분, 실제로 여기에 뭔가 띄워보고 있는 이 부분, 이 하얀 색깔 부분, 얘를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화면의 안에 나타나는 애, 실제로 모습을 나타내는 애는 당연히 배우겠죠. 영상 안에 담기는 친구는 배우니까 그 역할 HTML 엘리먼트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배우가 되는 거고
이 배우가 화면에 나타날 때 화장을 어떻게 하고 어떤 분장을 하고 이런 것들 누가 해요? 스타일리스트가 해주죠. 그래서 얘를 스타일리스트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애를 꾸며준 거니까. 그리고 감독,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네 이런 식으로 동작해 라고 명령한다 그랬죠. 감독이 지시를 하면 배우가 그대로 연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 얘네들 엘리먼트 하나들을 배우, 얘네들을 스타일리스트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배우가 몇 명 있는 거예요? 3명이겠죠. 엘리먼트가 3개니까 한 쌍, 한 쌍, 한 쌍. 3명의 배우가 있는데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배우가 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스타일리스트는 몇 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했죠? 2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했다. 얘는 1명의 배우를 찾아가서 일을 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내가 자, 제가 스타일리스트 1명을 더 뒀어요. 얘한테는 지금 누구 찾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서브젝트 배우랑 콘텐츠 배우 둘 찾아가라고 하고 있어요. 얘네 들 찾아가. 이렇게 복수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콜론을 찍어서. 얘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할 거고 얘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셋 다 찾아가서 일을 한 거죠. 배우가 총 3명이고 서브젝트 배우가 2이고 콘텐츠 배우가 하나, 셋 다 찾아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얘는 색깔이 그린밖에 안 남았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는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잠시만요. 됐다. 이 친구는 처음 서브젝트 배우를 찾아가서 글자색을 레드로 바꾸는 작업을 했겠죠. 일을 완료했어요. 얘는 컨텐츠 배우를 찾아가서 파란색으로 바꾸는 작업을 완료했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다른 애가 와서 그린을 입힌 거예요. 얘만 지금 적용되어 있죠. 얘네들 레드랑 블루는 사라졌잖아요. 그쵸?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 스타일, CSS라는 파일도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에 대한 부분은 사라졌나요? 안 사라졌죠. 겹치는 부분에 한해서만 밑에 온 코드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근데 물론 나중에 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걸 충분히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장 기본 베이스니까 얘가 이긴다. 근데 이건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게 우리가 이 컬러를 립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입술색이다. 그러면 첫 번째 스타일리스트가 먼저 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서브젝트 배우한테 가서 빨간색으로 입술을 칠해놓은 거예요. 근데 감독이 이게 두 번째 스타일리스트가 와서 컨텐츠 배우 찾아가가지고 입술에 파란색을 칠해놨어요. 근데 이걸 보더니 감독이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래서 다른 지시를 내렸습니다. 스타일리스트한테. 야, 저거 별론 것 같아. 둘 다 쟤네 3명한테 가서 입술 다 초록색으로 바꿔. 그러면 빨간 거랑 파란 게 남아 있어요? 없겠죠? 그 원리예요. 일반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요 정도 하고 쉬는 시간을 먼저 가지죠.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으니까.